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네, 36회. 네, 36회, 3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네, 저는, 매일은 아니고요. 네, 시간 될 때마다, 와이프랑 계단 걷기 운동을 합니다. 1층에서 22층, 네, 23층은 막혀서 못 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하는데, 네, 허벅지 근육, 이런 부분에 참 좋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같이 저랑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 검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도록 이 쉐어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저희가 가설 검정을 이제 할 건데요. 네, 가설 검정 또는 검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전 통계학 전공하면서 가설 검정이라고 배웠고요. 네, 보통 검증은 통계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설이란 이게 뭔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사전이나 이렇게 책 보면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이불에 알리려니까요. 네, 이불의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네, 이 모집단을 population이라고 영어로 하죠. 네, 그러면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집단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집단이 어떻게 생기는데 관심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집단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것은 이걸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이 모집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데는 좀 또 입장 갖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 대한 일부의 어떤 자료를 본 거죠.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본 건 아니고 이 모집단과 관련된 일부의 자료를 보고 그 일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아마도 내가 본 거 일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도 내가 보지 못한 전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서 말하는 가설 검정은 이 모집단에 대한 입장, 이거를 가설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한다면 이 모집단을 조금 더 구체한다면 모수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모수에 대한 입장. 그래서 이 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그럼 모수라는 건 뭐냐면 이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만약에 양적인 자료를 한다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또 비율.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많겠죠. 뭐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최빈수. 이런 모든 값들이 모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런 걸 모수,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모집단을 다 본 게 아니라 이 표본에서의 구한, 예를 들면 여기 양적인 대로 한다면 표본에서 나온 평균, 표본에서 나온 표준 편차, 이거랑 매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량이라는 거 뭐냐면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들, 이런 것들이 통계량이 되겠고요. 모수는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모수에 대한 거죠. 네, 모수. 과연 이 모수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모수들도 이거 말고도 많은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냐면 이 모수 중에서도 특히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평균이라고 하고 저희가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평균에 대한 입장,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통계에서 말하는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모평균에 대한 입장, 그걸 조금 더 상위계 모수에 대한 입장, 모집단에 대한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가설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는 두 개의 가설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무가설입니다. 기무가설. 그래서 기무가설은 널이라는 널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은 hypothesis. 발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요. 네. 어떤 분은 hypothesis. 김성훈 교수님 모두의 딥러닝 이거 하고 있는데 hypothesis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hypothesis라고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라고 하고요. 요 기무를 널이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염가설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설이 뭐가 있냐면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이 대립가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lternative hypothesis 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alternative를 직역해서 대안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안가설이라고도 하고요. 또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나의 연구가설은 뭐다라고 하는 거죠. 연구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선행 연구자들이 했던 것들을 연구가설로 세우진 않죠. 기존에 선행 연구자들이 뭐랄까 발견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얘기할 때 하는 게 연구가설이 되겠죠. 그럼 다시 본다면 이제 가설은 모집단에 대한 입장이라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가설이잖아요. 그럼 기무가설도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도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입장이 되겠죠. 아유, 대안이 빠졌네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이런 입장이 됩니다. 또 이거를 좀 구체한 게 뭐였죠? 기무가설도 뭐죠? 모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도 이걸 구체한다면 모수에 대한 입장이고요. 이걸 좀 더 구체한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모평균이라겠죠. 모평균에 대한 입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모평균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는 거 뭐냐면 이 앞에다가 뭐가 붙냐면 기조의 입장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기무가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기무가설, 모집단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대립가설. 좀 더 구체한다면 그러니까 모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기무가설, 모수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대립가설. 좀 더 구체한다면 모평균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기무가설, 모평균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입장이니까요. 두 개 다 기무가설도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고요. 대립가설도 모집단을 모르지만 두 개 다 모집단에 대한 일부의 데이터를 보고 이런 입장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과연 기무가설이 맞은지 대립가설이 맞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하냐면, 이 모집단에서 이 기무가설을 주장하는 쪽과 이 대립가설을 주장하는 쪽이 합의하는 그런 표본을 뽑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표본으로부터 데이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만약에 지금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이 평균을 모르는데, 기무가설에서 보는 이 평균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대립가설에 바라보는 이 평균에 대한 입장이 있겠죠. 이 평균이 얼마다, 이 대립가설은 또 평균이 얼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표본에서는 뭘 보냐면 이 표본에서는 표본의 평균을 보는 거죠. 그럼 과연 이 X바를 관찰하는데 이 X바를 보고 과연 이 X바는 이 기무가설을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요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어떤 게 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서 저희는 만약에 평균에 관심이 있다면 요 X바를 구하고요. 요 X바를 가지고 기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설이 무엇인지, 이 가설의 종류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 그 다음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어떤 걸 따르는지는 모집단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 관찰된 값을 가지고 한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그럼 과연 표본에서 어떤 값을 보면 이 값이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건지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건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브이 랄릴레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하시는데 좀이라도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